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집값이 많이 상승하였죠. 이 당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본다면 저금리, 유동성, 그래요. 저금리로 인해서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발생이 됐죠.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유동성이란 것은 통화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러한 돈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래요. 공급 위주의 정책을 미리 했다면 이러한 좀 아쉬움이 남죠.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이러한 원인들과 더불어서 2030 세대들 또 4050 세대들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영끌 B2 또한 그렇죠. B2 또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중과세, 그렇죠.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등 다주택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너무 이제 세금에 대한 중과세를 이제 때렸다는 거죠. 따라서 세금은 회피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아파트와 빌라는 사야 되겠고, 따라서 2030 자녀들 명의로 이제 아파트나 빌라 매수를 해놓기, 그렇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 부분이 컸다. 실제적으로 돈은 부모님들이 돈으로,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이제 애들 명의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보고서에 의하면요, 주택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인데요, 2019년 1월달가 2020년 9월달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뭐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주택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거래량이 증가된 원인을 또 살펴보니까 2019년 1월달부터 2020년 9월달까지를 놓고 보니까 30대들의 비중이 늘었을 때 거래량이 더 터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30대들의 영끌이나 B2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1년 8월달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요, 요렇다는 거예요.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하니 영끌이나 B2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라는 거죠. 단적인 예죠. 영끌족 1인당 대출 연이자 1년 만에 129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뭐 평균 잡아서 1인당 129만 원 늘었고, 만약에 대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이자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4억 원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한 달에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한 달 168만 원에서 이제는 168만 원이 아니라 214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은행 이자만 이제 46만 원 돈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함으로 2030 영끌 B2족들이 이자 부담이 커져서 20대, 30대 영끌족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2030 세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 추이인데요, 2019년도에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매매한 비중이 28.3%,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30.9%였는데요. 이만큼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2년도 6월달까지는 28.8%로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2030 세대들의 매도세는 확 증가된 반면에 2030 세대들의 매수세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니 B2나 영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큰일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 신용대출이나 보험 약관대출 등등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까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산 경우,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금리 인하되는 시기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